안녕하세요. 최신 IT 테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태솔로몬입니다. 2020년 가을 혹은 연말쯤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2와 갤럭시 노트 20 디자인과 스펙은 대략적이지만 제법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언급된 적이 있어 추후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플래그십을 대표하는 두 개의 글로벌 기업이 내놓은 스마트폰 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특히 오랜 시간 겨겨우 자가 호흡을 하고 있는 폰을 들고 있는 극강의 존버를 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고민도 깊어질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아이폰 12와 갤럭시 노트 20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이죠. 먼저 두 제품 모두 5G 네트워크와 120Hz 화면 주사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버전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돌아다니는 루머를 바탕으로 할 때 이 두 가지는 동일합니다. 특히 높은 화면 주사율은 게이밍 폰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세서의 비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1에는 A13 바이오닉 칩셋이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출시한 갤럭시 S20의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65를 적용했었죠. 애플과 삼성이 내놓은 모델 중에 가장 빠른 칩셋을 장착하고 태어났는데요. 2020년 하반기 아이폰 12는 이보다 더 빠른 맥북 프로에 필적하는 성능을 가진 A14 바이오닉 칩셋을 채택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A14 바이오닉 칩셋은 TSMC에 의해 5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되고 약 3.1GHz로 동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벤치 결과를 보면 싱글 코어의 경우 1658점, 멀티 코어의 경우에는 4612점 스코어를 얻고 있습니다. 갤럭시 S20 울트라에 사용된 스냅드래곤 865의 경우에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 적용되었던 A13 바이오닉 칩셋의 단일 코어 1334점, 멀티코어 3517점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A14 바이오닉 칩셋을 대입할 경우 단일 코어의 경우 2배 이상의 점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램이나 스토리지 속도, 소프트웨어 최적화 등 스마트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CPU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20의 경우 스냅드래곤 865 플러스를 채택한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퀄컴이 애플의 프로세서 성능을 따라잡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이폰 12 외형은 아이폰 5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고풍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IT 기기에서는 이런 선택을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 특유의 한 손에 완벽히 거머쥘 수 있는 스타일은 지금도 원하는 유저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바램을 아이폰 12에 담아낸다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렌더링 이미지만 봐도 아이폰 5의 감성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여기에 더 얇은 두께와 작아진 노치는 애플 유저는 물론이고 안드로이드 사용자들까지 끌어들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도 네이비 블루가 추가되면서 한층 복고스러운 이미지로 다가올 것 같고요. 갤럭시 노트 20은 후면 카메라 모듈 디자인이 쌈박할 정도로 심플해졌습니다. 렌즈에 달린 링은 세련된 이미지를 더하는데요. 전면은 이전보다 더 플랫한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외형은 소비자들의 성향이 워낙 다양해서 뭐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2에 더 끌리게 됩니다. 스마트폰 선택 기준에 있어 카메라도 AP 못지않게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20은 S20 울트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자동 초점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의 센서를 달았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와 광학줌 기술은 지금껏 어느 스마트폰 브랜드에서도 이뤄내지 못한 꿈을 실현 중인 삼성인데요. 비록 초창기라 다소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DSLR과 미러리스를 능가할 만한 성능을 구현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갤럭시 노트 20에도 S20 울트라에 적용되었던 카메라 기술들을 대거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맞선 아이폰 12는 아이패드 프로에 적용되었던 LiDAR 센서로 어떤 공간이든 실시간 매핑이 가능하여 이를 통해 증강현실 기능을 향상시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에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HDR로 소프트웨어적인 보정을 통해 보다 뛰어난 결과물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이폰 12와 갤럭시 노트 20 모두 광학 3배 줌 기능과 센서 시프트 이미지 안정화 기술을 적용해 초광각 렌즈에서 이미지 안정화 기능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야간 촬영 성능에서는 아이폰 11은 스마트 HDR과 디퓨전 기능을 통해 갤럭시 S20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구현해낼지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극한의 존버를 통해 기다려온 소비자들이 어떤 포인트에 맞춰 선택을 해야 할까요?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노트 20에 조금 더 눈길이 갑니다. LTPO 기술로 120Hz 주사율을 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이폰 12가 우세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루머를 바탕으로 했을 때라는 가정하에서 말이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폰 12는 5.4인치 모델이 $649 수준이고 프로 맥스가 $1,099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20은 아직 구체적인 가격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예상하기로는 일반 모델이 $600에서 $700 수준으로 결정되는 게 적합해 보이고요. 플러스는 $1,099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애플이 아이폰 SE2를 통해서 스마트폰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맞선 삼성발 교란 정도 등장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삼성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렴하게 나온다면 한창 까불고 있는 중국 브랜드들까지 교통정리를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발 저렴하게 나오기를 바라봅니다.